안녕하세요. 주식마법사TV입니다. 8월 28일 금요일 오늘의 종목 리뷰 및 내일의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우리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0.4%, 코스닥이 0.59%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굉장히 등락폭이 심했는데요. 아침에 전에 네이버 주식마법사 카페에 오늘 예상 환자 수, 코로나 예상 환자 수가 371명이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참여자들이 장전에 코로나 확진자 수를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보니까 코로나 라이브 실황, 핸드폰에 코로나 라이브 실황이라고 치면요, 현재 확진자 수를 집계해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미리 코로나 확진 예상자 수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371명이라고 장전에 그게 떴거든요. 모든 참여자들이 다 알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코로나 관련주들이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이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와 반대로 코로나 관련주가 아닌 장내 종목이나 여타의 종목들은 아주 강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오후 1시 반에 급락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었죠.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이 뉴스가 떴습니다. 언제든지 거리두기 3단계 상향 가능하도록 준비, 정부 거리두기 3단계는 마지막 수단, 필요하다면 바로 조치, 이런 속보가 떴는데요. 이런 속보 때문에 지수가 급 하락하게 됩니다. 반대로 떨어졌던 코로나 관련주죠. 알서포트, YBM넷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마지막 슈팅을 주는데요. 장전에 제가 주식마법사 카페에 올린 글에서 금일 굉장히 강한 종목이 택배 관련주, 식자재, 식품 배송 관련 그런 종목들이 오늘 갈 것 같았는데요. 왜냐하면 어저께 시간 외에 상한가를 가고 지어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4%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순환매인데요. 제가 어저께 순환매가 일어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제가 장후 시간에 이런 택배 관련주를 방송에서는 좀 놓쳤습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부분들은 이런 결제 관련주, 결제주하고 이런 원격 진료 관련주였는데, 원격 진료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못 오른 이유가 의사들 파업, 지금 전공의들이 파업을 하고 있죠. 이 파업 때문에 원격 진료 관련주들은요, 여기서 지금 딱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시초가가 15%에 시작해가지고 강하게 상한가를 붙였는데요. 저는 이거는 상한가에는 잡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대금이 좀 약하고 순환매에서 마지막 끝자락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한가는 잡지 않았고요. 전일 오버나이트 한 링네트는 제가 시초가에 다 매도를 했습니다. 이게 시초가가 거의 한 10%에 시작했는데요. 이걸 시초가에 한 매도한 까닭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환자 수가 70명가량 확 줄었습니다. 저는 그냥 10% 정도 수익을 보고 매도를 했습니다. 다음은 알서포트인데요. 어저께 상한가를 갔지만 아침에 시초가가 마이너스 3%에 시작해가지고 계속 밀리는 차트가 나옵니다. 저가가 마이너스 거의 15%까지 떨어졌었는데요. 1시 부근이죠. 이 친구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1시가 다가오니까 아까 뉴스 있잖아요. 아까 뉴스 그거를 미리 세력들이 알았는지 갑자기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고점이 20%까지 상승을 하고, 이게 거의 정부에서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한다라는 그런
뉴스를 빌미 삼아서 25%까지 땡깁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는 거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2.5단계 정부의 발표가 나오면 그것이 끝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거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강약품인데요.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저께 오버나잇을 했죠. 오늘 시가가 거의 종고점을 뚫는 그런 그래프를 만들었는데요. 시가가 42,700원, 어저께보다 굉장히 많이 오른 그런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어저께 수급을 보시면요, 어저께 외국인이 17만 주, 이 외국인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슈팅을 할 때 한번 기다려줬다가 아침에 시초가부터 시작해갖고 3분봉에서 슈팅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3분봉이 기다란 음봉을 그립니다. 이 기다란 음봉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이게 올라갈 놈 같으면 이 처음 시초가를 무너뜨리지 말았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 시초가를 무너뜨리는 거대한 긴 음봉, 그리고 다시 그걸 덮어주는 양봉이 나왔는데요. 그 다음에는 다시 음봉이 나옵니다. 긴 음봉. 이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아 가지고 요 부분, 다시 음봉을 그리는 요 부분에서 전량 어저께 오버나잇 한 부분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 매도하고 나서는 계속 떨어지죠. 주식이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시초가에 이렇게 강하게 나갔다라는 거. 근데 그거는 있죠. 예측을 할 수 있죠. 만약에 어저께 기간이 한 20만 주 정도를 사고 이런 그래프를 그렸다면 제가 한 템포 더 기다려 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어저께 샀기 때문에 이 외국인이 언제든지 이게 한 7% 정도 되거든요. 7%에서 언제든지 수익 실현하고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주식이 이런 거 보면 주식이 참 어렵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50만 주 거의 이때 동안 산 물량을 거의 다 팔고 나가버렸는데요. 그래도 소량이나마 기간은 매수를 유지시켜 주는 게 그나마 위안이 되고 있고요. 같은 경우에는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는 임상 이상의 결과가 머지 않았다고 지금 8월 말쯤에 임상 이상의 결과가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시간의 가격도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이 오늘 굉장히 핫했던 종목이 두산중공업인데요. 두산중공업이 한 달 동안 기간 매수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440만 주 정도가 한 달 동안의 수량이 매수가 됐고요. 외국인이 오늘은 130만 주, 기간 매수세가 좋은 상태에서 그래프를 만들어 놓고 오늘 외국인들이 130만 주를 사가지고 끌어올린 겁니다. 시간의 가격은 지금 3.8% 빠졌는데요. 분봉 차트를 보시면 시간의 가격이 지금 12,500원이거든요. 12,500원인데 12,500원이면 이 지점이죠. 월요일날 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거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12,000원, 12,100원, 12,000원, 그리고 12,000원이 무너지면 아침 10시 전에 이걸 잡으면 제가 보기에는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스닥이 조금 크게 하락을 하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갭이 조금 낮게 시작할 수도 있는데요. 코스피 차트를 보시고요. 도는 순간에 이 두산중공업을 잡으시면 12,000원 아래 가격을 만들어서 잡으시면 9시에서 10시 사이에는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수익을 내게 해줄 겁니다. 저도 만약에 그런 여건이 되면 이 두산중공업을 거래를 할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건 외국인들이 아직 못 빠져나갔고, 그 다음에 기관들이 순매수 금액이 굉장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도 오늘 굉장히 좋고요. 일봉 차트도 굉장히 살아있죠. 12,000원이면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거의 100%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래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일주일이 금방 흘러갔는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테마 거래 짧은 주기를 여러분 다 경험하신 겁니다. 제가 이번 주 초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대로 거래를 했습니다.
이번 주말쯤에 코로나가 확산될 것이고,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들을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매수를 할 것이다. 물론 장은 그보다 좀 빨리 움직여 가지고 저보다 조금 빨리 움직였지만, 그래도 저는 그런 코스닥 관련주들을 오버나잇 해가지고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거는 그런 큰 그림입니다. 저는 큰 그림을, 이런 코스닥 테마주의 큰 그림을 여러분께 제시해주면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색칠을 하는 겁니다. 제가 밑그림을 그려주면 여러분들이 그 세부적인 그림을 그려 넣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주식이 자기 것이 됩니다. 주식이라는 게 돈의 흐름이죠. 첫 번째 갔던 게 음압병동, 그 다음날 갔던 게 재택근무, 갔던 게 택배주, 식품 배송 업체주, 그리고 결제 관련주. 이렇게 텀이 이번 주 내에 굉장히 빨리 돌았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테마주들은 이런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 주기로 텀이 돕니다. 근데 이번 주는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됐었죠. 이렇게 텀이 빨리 돌아간 겁니다. 그거는 정부의 3단계 거리두기가 이번 주말에 될 것이라는 시장 참여자들의 예측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런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식 거래를 하는 거는 그 돈의 흐름에 따라서 내 몸을 맡기면서 거기에 그 파도에 내가 실려가는 겁니다. 어느 섹터에 돈이 몰리는가, 그 섹터에 가장 센 주식이 무엇인가, 그 센 주식에 내가 몸을 담는 겁니다. 다음 주장을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면요,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는 조금씩 진정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토요일 날 오늘보다는 90명 적다는 그런 데이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내일은 좀 줄 것 같고요. 주말에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때 말씀드린 이 부분이 저점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코로나 관련주가 아닌 이런 여타 다른 종목, 여타 코스피 종목들, 결제 관련주나 마지막 순환매죠. 아까 말씀드린 택배, 식품 배송업체, 그리고 결제 관련주, 택배 관련주, 이런 놈들은 조금 거래 대금이 작습니다. 그래서 크게 돈이 몰릴 것 같지는 않고요. 주시장에서 종목을 찾겠죠. 정치 테마주나 아니면 2차전지 관련주, 그런 테마, 돈이 흐름에 따라서 종목을 찾고 거래를 하는 겁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주식 거래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좋은 수익 나셨길 바라고요. 이상으로 주식마법사TV를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